그럼 오늘 다시 하자. 왜 이러냐? 그러면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히타입니다. 요즘 우리 히타님이 너무 종목 픽을 핫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자리를 마련했고요.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잘 픽하세요? 네, 그 종목은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들, 거래 대금이 이제 제일 많은 종목들, 등락률 이제 보면은 이제 또 오늘 하루에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들 이런 게 이제 왜 오르는지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항상 이슈들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 일단 소팅을 해놓고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, 테마주나 정책주나 이런 게 네. 정리가 엄청 잘 돼 있나 봐요. 보면은 뭐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도 형님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? 하면 진짜 맞아요. 뭐 이게 삼장 주식이야? 약간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? 이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. 이렇게 관련된 이제 기업들 리스팅을 그 소재에 맞춰서 그 재료에 맞춰서 리스팅을 미리미리 해놓습니다. 이런 정보 같은 거는 그냥 정말 그냥 노가다로 찾으시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찾고 뭐 이런 게 있나요? 어떤 재료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오늘 원전이 핫했다, 뭐 오늘 건설이 핫했다, 오늘 데이터가 핫했다, 메타버스가 핫했다 이런 내용 자체들은 우리가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이제 뭐 텔레방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잖아요.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실 종목들은 좀 일일이 찾는 스타일이긴 합니다. 사실. 하지만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는 워낙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사실 그 이슈들만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가도 크게 놓치는 큰 맥락은 없죠, 사실. 제가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거는 네. 테마장에 엄청 강자시고 매매를 많이 안 해도 이 네. 테마가 지금 되게 잘 맞고 있으니까 딱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. 원전주 몇 개월이든 네. 몇 주든 가져가서 더 크게 먹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저 같은 스타일의 투자자가 봤을 때는 그쵸.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엄청 단기로 하잖아요. 이거를 막 점심 먹기 전에 팔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사고 그렇게 짧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뭐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 제가 좋게 보았던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런 섹터가 좀 틀린 적이 많아요. 뭐 누구나 많이 틀리죠 사실. 너무 많이 틀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처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뭐 이거는 몇 배 갈 것 같다 이런 어떤 피킹이 저는 틀린 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확률이 스스로 되게 그런 식의 투자는 떨어진다 라는 걸 좀 스스로 인지하는데 사실 꽤 오래 걸렸어요.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그때그때 좀 순응하는 게 훨씬 성격에도 좀 맞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또 세 번째로 궁금한 거는 네네. 선물도 하시고 현물도 하시고 네. 하잖아요. 이렇게 네네. 투트랙으로 하시는데 저희끼리 오버나잇이라고 하잖아요. 안 팔고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그쵸.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좀 있긴 해요 그런 게?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를 완전 찍어가지고 막 몇 달씩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너무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이디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만 좋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그래서 예. 사실 고생을 좀 했었어요. 사실. 고생 많이 했죠. 네,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비중을 너무 크게 해서 계속 이제 뭐 며칠씩 끌고 가면은 저도 지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걸 다 놓치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매매를 하면서 그런 거를 저 소화를 좀 시키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무조건 플러스를 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매매를 좀 네네.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매매하는 계좌에서는 무조건 매일 몇백 원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있어요? 저 있어요. 얘기를 해주세요. 절보 그러지 마시고. 정말요? 그 절대 금액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선물 기준으로는 일간 2% 정도. 네. 사실 쉽지 않은데. 평균 수익률이 2%에 수렴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. 그리고 현물은 사실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. 선물 계좌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겠다라는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느끼지만 현물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그 엄청나게 많은 종목 데이터베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좀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, 그럼요. 그리고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찍는 어떤 섹터가 있으면 사실 쫙 리스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게 또 말이 엄청 길어지고 아무래도 좀 지루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블로그 활용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맞네요, 저희 블로그 맞네요. 아직 뭐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맞네. 블로그도 거기다가 괜찮고. 잘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아니면 것 저희 같고. 그 유튜브에 탭에도 보면 커뮤니티 그 탭이 네네네. 있으니까
이제는 제가 제이디님한테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사실 저는 손절 라인 같은 거를 되게 타이트하게는 못 지키는 편이에요 사실. 네.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이디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같이 지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.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. 장중에도 그 손절 라인을 잠깐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정말 칼같이 잘랐다가 올라오면 뭐 다시 채우시나요? 그럴 때도 많아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. 이게 우리가 사 모으는 과정이 있잖아요. 예를 네네.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진짜 좋아 보여. 네. 5천만 원을 사고 싶다. 네네. 근데 1,000만 원을 샀는데 그게 5% 났다. 네. 그럴 때는 안 까죠. 그럴 때는 안 팔고 네. 그럴 때는 내가 사는 입장에서 더 좋은 기회니까 고맙네 빠져주네 하면서 사고 네. 그런 건 카운트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거는 다 사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5%씩 손실이 나면은 일단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씩 줄여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이게 내가 뭘 잘못 본 게 있나? 근데 다시 반등을 하네? 그러면 그냥 일시적인 수급에 조금 그런 거였나 보다 하고 향후 며칠을 보면서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죠. 그러면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은 얼마를 살지를 미리 좀 정해놓고 대충 정하죠. 네. 정해놓고 그거를 채울 때까지는 빠지는 동안 네네네. 잘 이제 사지만 그걸 기준으로 이제 579 우리나라 주식은 하도 이게 심해가지고 357로 하면은 아. 맨날 털려요. 맨날 손절만 해야 돼. 선물도 똑같나요? 선물은 좀 더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네. 이제 지금 선물 금액을 좀 줄여놔가지고 네네. 뭐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고 벌면은 다 팔아버려요 그냥. 기준이 뭐 사실 한 틱만 올라도 파는 거니까 그런 건 이익이니까. 아니고 이제 저는 선물 계좌 지금 뭐 크게 하지 않아가지고 네네. 하루에 그런 절대 금액 절대 금액이 있거든요. 절대 금액이 뭐 롱도 잡아놨고 숏도 잡아놨잖아요. 네네. 딱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오늘 딱 됐다. 그러면 전부 청산. 그리고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는 솔직히 거의 추세 추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. 제이디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사는 거를 세련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좀 어떤 기준으로? 보통 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네네. 엄청 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와서 네. 엄청 많이 다 소화가 된 상태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네. 최근에 뭐 NC소프트 같은 게 그쵸, 제일 그쵸, 좋은 그쵸. 예죠. 근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봤을 때 네. 단순히 뭐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라 네. 뭐 제가 잘 보는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봤을 때 확률적으로 여기서 사서는 물리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5분의 1씩 나눠서 사는 거예요. 제가 네. MACD 막 이런 좀 보조 지표를 저는 진짜 거의 안 보거든요. 그래가지고 잘 몰라서 근데 그 딱 매수를 하는 그 수치가 딱 있으신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. 그림을 모양새를. 보고? 그러니까 양음 전환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밖에 그럼 없는 진짜 건데 좋을 것 같아요. 말로 설명이 진짜 안 되는 네, 부분이고 네, 네.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온 게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네.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. 그 시리즈가 여러 개 있거든요. 네네네. 거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뭐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. 그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제가 기분이 좋은 날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그거 되게 유익한 확률이 내용일 것 엄청 같은데? 높아요, 진짜로. 그러니까요. 특히 빠질 때도 네네. 잡기 좋고. 네. 우리 제이디님하고 저하고 매매를 할 때 어떤 논리나 어떤 툴로 매매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끼리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